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해마다 농산물 과잉 생산과 소비 촉진 운동이 되풀이되면서 생산 과잉을 막는 대안으로 농업 수입 보장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업 수입 보장보험은 마늘과 양파 등 7개 품목에 한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데 농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네, 그런데 관련 예산은 3년째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어서 농가들이 예산과 품목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늘과 양파, 감자 등 주요 밭작물 가격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농업 수입 보장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수입 보장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한 종류로 자연재해나 가격 폭락 등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곳에 따라 15에서 4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 부담액은 10에서 35%에 그치고 가격 보전 효과도 좋아 농가들 사이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양파와 포도, 콩을 시작으로 현재는 마늘과 양파, 고구마, 가을 감자, 양배추, 콩, 포도 등 7개 품목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식품부가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을 마감했는데 마늘과 양파의 경우 가입 첫날 완판되면서 가입을 원하는 농가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가입 안 했던 사람도 이제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는데 막상 이제 작년에는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정부가 가입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첫날 완판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나 농가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농업 수입 보장보험의 예산은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2017년 농식품부의 관련 예산은 46억 4,900만 원, 지난해에는 51억 4,900만 원 한도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았고 7개 품목 중 5개 품목이 조기 마감됐지만 올해 예산은 51억 원으로 되레 줄었습니다. 마늘, 양파의 경우 올해 예산으로는 각각 500에서 700농가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부터 마늘, 양파 농가에 가입이 시작되면 현장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들 사이에선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2020년까지로 예정돼 있는 시범 사업을 본 사업으로 하루빨리 전환하고 예산과 품목 수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같은 요구가 나오는 건 농업 수입 보장보험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가축질병 치료보험도 축산농가의 호응이 뜨거운 상황. 가입하면 수의사가 한 달에 한두 번 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보고 소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축산업계는 전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대상 축종을 늘리고 2024년까지로 돼 있는 시범 사업을 조속히 본 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사업 모두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입 보장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데다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실제로 예산이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 농민들에게 매달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요. 농민들을 위한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주목받는 농지연금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이 주는 월급이라 불리는 농지연금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어 더 이상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농들에게 효자 같은 존재로 통해섭니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은 해마다 가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신규 가입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가량 증가한 1,89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반영해 누적 가입 건수도 1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농지연금의 인기 비결은 다른 연금보다도 더 큰 혜택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다 미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농민을 위해 정부가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농지를 처분하고 싶어 하시는데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나 계속해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현금이 없고 자기가 평생 농사지은 농지밖에 없는 경우에 주택연금 같은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같은 금액일 경우 주택연금보다 농지연금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만 74세 가입자가 감정평가액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107만 원을 받지만 농지연금으로 같은 가격의 농지를 맡기면 매달 12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2만 원, 1년이면 264만 원이나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보다도 더 유리합니다. 지난해 2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2만 원이었지만 농지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90만 원에 달합니다. 또 이렇게 받은 연금 총액이 농지의 가치보다 많아져도 정부가 가입자 유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에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중복연금을 받는 데 따른 소득세도 없습니다.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유형도 다양합니다. 여생 동안 매달 일정액을 받는 정액종신형, 최초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대출 한도의 30% 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연금 지급 기간이 끝나고 담보농지를 정부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영 2학형 등이 있어 원하는 대로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민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담보농지의 가치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부터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80%에서 90%로 높아져서입니다.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농지연금.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농지연금은 앞으로도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방제 기술과 저항성 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화상병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단기, 중장기 연구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화상병 확산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근본 해결을 위한 연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농진청은 제대로 된 연구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뒷북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매년 발병이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6개 시군 137농가에서 발생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농촌진흥청은 화상병 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화상병 방제 기술과 저항 품종을 개발한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부터 간이 격리시설을 활용한 현장 연구, 화상병 발생 지역 정밀 조사, 그리고 선진국의 방제 체계 및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상병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 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며 화상병 저항성 품종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연구시설의 설치도 추진합니다. 이 격리연구시설은 식물병해충 원인균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공기순환과 배수, 폐기물 처리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화상병 연구를 위해선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연구시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지만 농진청은 지난해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25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농진청은 격리연구시설 설치에 드는 예산 250억 원과 연구개발비 예산 240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데다 국회 심의도 남아있어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바로 시설 공사에 돌입한다고 해도 완공까지는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농업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진청은 화상병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병해충 관련 전공자와 현장조사 전문가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마련한 과수화상병 종합방제 대책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의 모든 연구와 지도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고위험 병해충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과수를 매몰하고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진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지역에 적합한 대체 작목을 추천하고 기술 지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지난해 4만 5천여 명의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던 K-팜 귀농귀촌 박람회가 올해 다시 개최됩니다. 볼거리가 늘어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농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전문 박람회인 2019 K-팜 귀농귀촌 박람회를 강창호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오는 18일에서 20일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길잡이가 돼줄 2019 K-팜 귀농귀촌 박람회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농민신문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농업으로 희망을, 농촌에서 미래를이란 슬로건 아래 귀농귀촌을 비롯한 각종 농업 정보를 풍성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시관에는 지자체 홍보관, 농촌마을 가꾸기관, 귀농귀촌 상담관 등 8개를 주제로 500여 개의 부스가 들어섭니다. 박람회 입구에 들어서면 지자체 홍보관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가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지역 농업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곳만 잘 둘러봐도 전국 곳곳의 농업 특성과 토양, 기후 등을 고려한 특화 작목, 영농 기술 정보까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특별히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소개하는 농촌 마을 가꾸기관도 마련됩니다. 농협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들은 부스를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알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예비 귀농 귀촌인의 크고 작은 고민에 대해 조언해줄 상담관도 설치됩니다.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와 도농협동연수원 등의 전문가들이 귀농 귀촌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안내, 농업 창업 컨설팅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창농과 농촌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농작업 보험 등의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NH농협 금융지주 부스도 마련됩니다. 또한 지난해 박람회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전원주택관이 올해도 운영됩니다. 다양한 전원주택 유형의 정보 제공은 물론 농촌 빈집 리모델링 등의 상담을 진행하며 전원주택과 관련된 법률 정보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업 박람회인 만큼 농부시장도 열립니다. 시장에선 농산물을 직접 재배, 생산, 가공한 농민과 농식품업체를 비롯해 수제 농식품을 가공, 생산하는 요리사에 각종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 한편에는 도시민들이 접하기 힘든 다양한 농기자재와 실용성 높은 생활 건강용품도 다채롭게 전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외 자동화 식물 관리나 아쿠아포닉스 농법 등 첨단 기술이 이끄는 미래 농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총 8개 주제로 500여 개 부스가 들어설 예정인 K-팜 박람회. 볼거리가 늘어난 만큼 올해 방문객은 5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점쳐집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활용해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산지 생태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염소를 자연 방목하며 산지 생태축산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충북 괴산에서 산지 생태축산을 실천하는 김운혁 대표를 최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해발 600m의 산간 지역. 이곳에서 염소 목장을 운영하며 자연 방목을 통한 산지 생태축산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운혁 대표입니다. 산지 생태축산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2005년. 김 대표는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기로 결심하고 방목에 적합하고 경제성을 두루 갖춘 염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유경 흑염소 150마리로 시작했지만 귀농 첫 해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폐사하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농장의 현재 사육두 수는 무려 450마리. 13만 2천 제곱미터 정도의 초지를 갖춘 방목형 사냥 농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24시간 스트레스 없이 주인 규束 안 받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목장.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염소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요. 제일 좋은 게 폐사가 없고 아기 때부터 자연과 사니까 겁이 없이 다녀. 그래서 이 전체를 떼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장에선 모든 염소가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새끼 염소들은 튼튼하고 번식력이 좋은 염소로 성장합니다.
방목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산지에서 낙엽과 풀을 먹고 자라 사료비 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일반 목작의 사료값과 비교했을 때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일반 사육 방법으론 폐사율이 30%에 육박하지만 이러한 환경 덕분에 폐사율 역시 5% 미만입니다. 그냥 산지생태축산의 이점은 산을 이용해서 사료값을 절감하고 사람들, 이 농촌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축산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질병에 강한 염소를 기르니까 장점은 다 갖고 있다고 봐야죠. 김 대표가 사육하는 염소는 두 종류로 호주산 유경염소인 보어염소와 사냥류를 생산하는 유사냥입니다. 보어염소는 왕성한 활동에도 적정 체형을 유지하는 방목에 최적화된 품종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기용 염소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유사냥으로 목장의 운영 품목을 전환해 유경염소의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냥우유의 소비 증가에 발맞춰 유사냥을 수입해 사육 마리수를 늘리고 체험형 유사냥 목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매일 농장에서 착유한 사냥류는 살균을 거쳐 당일 택배로 소비자에게 배달됩니다. 입소문을 타고 사냥류 정기 배송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 목장을 이어받아서 하는 바람에 아들이 인터넷으로 또 뭐 요새 인스타 그걸로 해서 전국에 다 이렇게 연령 관계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팔고 있죠. 고품질 사냥류 판매에 그치지 않고 치유형 체험 목장 전환을 꿈꾸는 김은혁 대표. 끝없는 노력 덕분에 산지 생태 축산의 좋은 귀감으로 알려지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산지축산 우수농가 10대 농가에 선정됐고 2년 연속 친환경 축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걸으면서 사냥과 같이 돌아다닐 수 있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같이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 목장이 아닌 치유 목장으로 교감 목장으로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김은혁 대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친환경 치유 목장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30일까지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공방제는 산림의 주요 소득 자원인 밤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 헬기 8대를 지원받아 8,999헥타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재 중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13종의 저독성 약재를 항공방제에 사용합니다. 충북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는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농협 충북 유통에서 2019 충북 농촌 융복합 산업 우수제품 유통 품평회 및 기획 판매전을 개최합니다. 유통 품평회는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발굴된 제품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기획 판매전은 해당 제품의 시장성을 파악하고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금산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인삼 제품 제조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고려 인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와 금산군 공무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등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실명제와 인삼 안전성 정착 방안, 인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 확인 후 원료 구입하기 등 인삼 안전유통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생명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종자산업과 과정과 미래 육종가 과정으로 나눠서 추진됩니다. 도는 종자생명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종자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